아이가 떼쓰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버럭 화를 내고 돌아서서 후회하는 일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아이가 울 때 한 번 더 참을 수 있었는데 왜 또 참을 수 없었을까? 그날 밤 괜히 아이 얼굴 보면서 후회한 적 정말 많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당연하게 하고 있는 훈육 실수들, 그리고 화내지 않고 아이를 훈육하는 방법을 딱 핵심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내용만 미리 알고 계셔도 같은 상황에서 아이 마음을 한 번 더 받아주실 수 있는 여유가 생기실 거예요. 10분만 투자해서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실수, 훈육하려다 결국 화부터 나오는 순간. 많은 부모가 훈육하려다 결국 화부터 내게 되는 이유는 아이 행동보다 그 순간 올라오는 내 감정이 더 앞섰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부모 마음에는 보통 두 가지가 동시에 올라와요. 하나는 화, 다른 하나는 불안입니다. 지금 이거 바로잡아야 할 것 같은데 여기서 물러나면 더 심해지진 않을까. 그런데 내가 너무 또 크게 얘기하면 아이가 또 상처받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면서 결국 감정이 먼저 앞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은 훈육이었는데 어느 순간 목소리가 커지고 표정은 굳고 말은 길어집니다. 그리고 아이는 부모가 무슨 말을 하는지보다 어떤 감정으로 말하고 있는지를 먼저 느끼게 되지요. 이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훈육과 화내는 것은 다르다는 거. 훈육은 아이에게 행동의 기준을 알려주는 것이고, 화를 내는 건 내 감정을 아이에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부모가 화를 내는 순간 아이에게 남는 건 내가 뭘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엄마가 나 때문에 화났나 봐 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훈육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지금 나는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 감정을 아이에게 쏟아내는 건 아닐까? 이 질문 하나로 훈육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두 번째 부모의 실수는 감정과 행동을 한꺼번에 혼내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부모가 반복하는 실수인데요. 아이의 감정과 행동을 한 번에 모두 문제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화가 나서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부모는 보통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또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이 반응에는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의 행동만 바로잡으려고 하고 그 행동이 나오게 된 마음 상태까진 살피지 않은 것이죠. 사실 아이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할 수도 있고 억울한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 감정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느냐입니다. 그런데 감정까지 함께 막아버리면 아이 안에서는 이런 해석이 생깁니다. 이런 감정은 표현하면 안 되는 건가 봐. 내가 느끼는 마음은 틀린 건가? 이렇게 되면 아이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죠. 어떤 아이는 더 강하게 표현하게 되고 어떤 아이는 점점 표현이 줄게 됩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건강한 방식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훈육에서는 마음은 이해하고 표현 방식은 따로 알려줘야 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많이 속상했지. 그래도 딱딱한 물건은 던지면 안 돼. 화가 많이 났구나. 그래도 엄마를 때리는 건 안 돼. 이렇게 하면 아이 감정은 인정해주면서 행동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아이의 표현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봤을 때 아이 반응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제가 경험했던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저도 예전에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아이가 블록을 끼우다 잘 안 되니까 갑자기 블록을 던져버리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바로 이렇게 말했어요. 왜 던져? 이제 그만 던지자. 그런데 아이는 더 울고 더 세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때 잠깐 멈추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또 아이 행동만 보고 고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엔 이렇게 바꿔봤어요. 블록이 잘 안 끼워져서 속상했어?
그럴 땐 던지는 거 대신에 도와주세요 하고 말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울음을 조금씩 멈추더니 작은 목소리로 도와주세요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이가 문자의 행동을 한 게 아니고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였구나 하고 알게 되었답니다. 세 번째 부모의 실수는 아이 감정이 터지는 순간 부모가 말로 이기려 하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가 울고 떼를 쓰면 빨리 알아듣게 설명하고 싶어져요. 이건 왜 안 되는지, 엄마가 왜 안 된다고 하는지, 이 행동은 왜 잘못돼 있는지 길게 말하게 되죠. 그런데 감정이 이미 크게 올라온 아이는 그 설명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죠. 아이가 감정적으로 폭발한 순간에는 아이는 배우려는 상태가 아니라 버티는 상태에 더 가깝기 때문이에요. 이때 길게 설명하면 아이 입장에선 두 가지 중 하나가 됩니다. 하나는 아무 말도 안 들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가 계속 나를 몰아붙인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울고 더 버티고 더 크게 반응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 감정이 폭발한 순간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길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먼저 감정을 짚고 기준을 짧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이 화가 났구나. 엄마가 알겠어. 그런데 소리 지르면서 말하면 못 알아들어. 마음 조금 가라앉히면 이야기하자. 그리고 기다려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설명은 아이가 진정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답니다. 네 번째 부모의 실수는 기준이 아니라 기분으로 훈육하는 겁니다. 어떤 날은 안 된다 했다가 또 어떤 날은 부모가 피곤해서 그냥 넘어가고 또 어떤 날 같은 행동인데 더 크게 혼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부모는 컨디션에 따라 반응할 수밖에 없지만 아이는 그 안에서 아주 민감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엄마 기분이 안 좋으니까 안 되는 건가? 아, 조금만 더 울면 들어주겠다. 아빠는 안 된다고 해도 할머니한테 가면 되겠다. 이렇게 되면 아이는 행동의 기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분과 그 틈을 읽는 법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떼쓰기를 더 강하게 만드는 아주 흔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훈육에서는 목소리의 크기보다 기준의 일관성이 더 중요해요. 되는 것은 되는 것,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비교적 안정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완벽하게 같을 순 없어요. 하지만 큰 방향은 분명해야 해요. 예를 들어 위험한 행동, 사람을 때리는 행동, 물건을 던지는 행동처럼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양육자 모두가 비슷한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는 무서운 부모 밑에서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부모 밑에서 더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죠. 저도 이 부분에서 크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밥 먹기 전에 계속 간식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 간식 먹자, 지금은 안 돼 하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계속 울고 때를 쓰니까 결국 지쳐서 알겠어, 이거 하나만 먹고 밥 먹는 거야 하고 간식을 줘버렸어요. 그때는 그냥 오늘 하루 넘기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어요. 똑같이 밥 먹고 나서 간식 먹자라고 했는데 아이가 훨씬 더 크게 울고 더 강하게 때를 쓰더라고요. 그때는 아이가 고집이 센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아이가 아니라 제 기준이 매번 달랐던 거더라고요. 아이가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기분에 따라 기준을 계속 바꾸고 있었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기준을 하나로 정했습니다. 간식은 밥 먹고 나서 먹는 거야. 이건 울어도 바뀌진 않을 거야. 그리고 아이가 울어도 더 이상 말이나 반응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아이가 울다가도 멈추고 밥 먹고 간식을 먹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이가 문제였던 게 아니라 기준이 흔들리고 있었던 건 저였어요. 다섯 번째 실수는 안 돼 하고만 말하고 대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훈육이 반복되는데도 같은 행동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죠. 이때 부모는 정말 답답합니다. 맨날 말해주는데
했는데 왜 또 그러지?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이는 안 되는 행동은 들었지만 대신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아이가 떼를 쓰며 들어눕는다고 해볼게요. 울어도 안 돼. 떼 써도 지금 안 사줄 거야. 여기까지만 하면 아이는 뭘 배우게 될까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알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모르는 상태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훈육의 마지막에는 꼭 대체 표현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더 하고 싶을 때는 더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해보자. 도와달라고 할 때는 손을 잡고 도와줘 라고 해보고, 화가 날 때는 던지지 말고 화났어 라고 말해줘.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는 짧은 말, 짧은 몸짓, 간단한 표현이면 충분합니다. 훈육은 멈추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을 가르치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도 다음번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6번째 부모의 실수는 평소에 아이가 작게 표현할 때는 지나치고 때를 쓸 때는 크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 부분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놓치십니다. 아이가 조용히 엄마 도와줘 같이 놀자 라고 말할 땐 바빠서 지나치고, 때를 쓰고 울고 크게 반응할 때만 부모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아이는 아주 단순하게 배웁니다. 작게 말하면 안 들리는구나. 크게 울어야 엄마가 와. 때를 써야 내 마음이 전달되는 거야. 아이가 일부러 계산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반복되는 경험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아이가 작은 표현을 했을 때 반응해주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엄마 불렀어? 같이 놀자고? 아, 도와달라고 하는 거였어? 이렇게 아이의 작은 표현에도 반응해주면 아이가 굳이 떼 쓰는 것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훈육은 사실 떼 쓰기 순간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아이의 감정과 표현을 얼마나 자주 알아주고 있는지도 훈육의 결과를 크게 바꾼답니다. 그럼 화내지 않고 훈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순서는 아주 단순합니다. 첫 번째, 부모가 먼저 자신의 감정을 확인해야 해요. 지금 내가 화가 있다면 바로 훈육하려 하지 마세요. 한숨을 돌리고 물 한 모금 마시고 잠깐 시간을 두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아이 감정을 짧게 읽어줘요. 속상했구나. 화가 많이 났어. 하고 싶었는데 안 돼서 억울했겠다. 세 번째, 행동의 기준을 짧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도 던지는 건 안 돼. 그래도 때리는 건 안 돼. 그래도 소리 지르면서 말하면 못 알아들어. 이렇게요. 네 번째, 진정한 시간을 줍니다. 모든 아이가 바로 멈추진 않아요. 하지만 부모가 기준을 유지한 채 기다려주면 아이는 점점 감정을 스스로 정리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아이가 조금 진정되면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을 알려줘요. 다음에는 더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해줘. 화가 나면 싫어요 라고 말해줘. 도움이 필요하면 엄마 손을 잡아보자. 이 단계만 기억하셔도 훈육 분위기는 꽤 달라집니다. 아이를 조용하게 만드는 훈육이 아니라 아이의 감정은 보호받으면서도 행동의 기준은 배울 수 있는 훈육으로 가야 됩니다. 아이를 훈육하고 나면 집안은 조용해졌는데 부모 마음은 더 시끄러운 날들이 있죠. 조금만 더 참을 걸. 아, 그 말은 하지 말 걸. 괜히 또 아이 마음만 다치게 한 건 아닐까. 괜시내 걱정되는 마음들. 저도 그런 날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죠. 아이를 바꾸는 건 한 번도 화내지 않는 부모가 아니라 화를 냈더라도 다시 아이 마음을 살펴보는 부모라는 걸요. 아이 마음은 받아주고 행동은 다시 알려주는 것. 그걸 반복해주는 부모라면 이미 방향은 알맞게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딱 한 가지만이라도 기억해보세요. 같은 상황에서도 아이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이 훈육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안녕!